대체 무슨 용기로, 아니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걸까요? 간 큰 녀석들 19일 공개합니다. 네, 19위는 저로 예상합니다. 왜 그렇죠? 예, 제가 취재하면서도 요건 19다. 아하, 이거보다 더 그 정도로는 저를 이길 제가 수 바닥 없습니다. 기사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는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간 큰 분이 여기 계셨네요. 지난 9월 3일에서 5일 인도에서는 사흘 연속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8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어휴. 그런데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의료진 수. 바로 그때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돌보겠습니다. 인도의 한 병원에서 의료 봉사를 자원한 한 남자. 그는 지난 4년간 다수의 사립병원에서 근무를 한 의사 태자 레디였습니다. 좋은 의미의 간 큰 남자였던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태자, 당신을 체포합니다. 왜? 지난 9월 갑자기 병원에 들이닥친 경찰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보던 의사 태자를 체포했습니다. 아니 좋은 일로 봉사하시는 분을 왜 잡아가요? 뭐 의료 사고가 있나요? 얼마 전 의사 태자의 아내는요.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그를 고소했는데요. 그때 함께 드러난 의사 태자의 검은 과거. 일단 그의 실제 이름은 태자 레디가 아닌 비라간뎀 태자였고요. 2016년에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체포된 전적이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자, 지금 좀 혼란스러우시죠? 그러니까 현재 신분인 의사도 의대 졸업장, 의사 면허증도 모두 가짜!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심지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못 믿겠던 거는 네, 4년 동안 뭘 했다면서요. 의사로. 그렇죠. 그럼 4년 동안 의사를 활약했던 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안 들킨 겁니까? 2016년에 태자 레디라는 새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한 그는 이번에는 보자. 의사나 한번 해볼까? 진짜 뭐야? 의사로 위장하기 위해 위조된 의대 졸업장, 의사 자격증을 구입. 아니, 구입. 정말 샀습니다. 아니 근데 웬만큼 간이 크지 않고서야 위조 서류로 의사 행세를, 그것도 4년씩이나 하기는 어려웠겠죠. 의사는 직업이 뭐 모르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남들과 다른 빅 사이즈의 간을 가진 태자는 위조된 의대 졸업장으로 모 대학병원에서 인턴십까지 수료하며 차근차근 다양한 기초 의학을 익혔습니다. 의대를 가지, 공부해서. 가지. 근데 이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또 나 치료해준 의사가 사기꾼이라고 하면 정말 또 등골이 서늘할 것이. 나를 치료해줬는데 알고 보니 의사가 아니야. 소중한 생명을 사기 행각에 이용한 범죄자, 응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간 큰 녀석들 18일 공개. 미술관에서 벌어진 조용한 절도. 2019년 10월 미국에 위치한 한 미술관. 손님들로 북적이는 일요일 오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미술관에서 근무 중이던 부관장 라스자드 홉킨스. 그런데 뭐야? 방금까지 있었는데 대체 어디 간 거야?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이젤에 있었던 작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인 게 부관장 라스자드가 잠깐 이 등을 돌린 사이에 그림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같은 공간이면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라도 느낌이라도 들릴 텐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어요. 목격자도 있었을 텐데. 뭐야? 자, 게다가 사라진 작품은 스페인이 낳은 초현실주의 천재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 불타는 기린. 오. 피카소의 영향을 받아 만든 작품인데요. 고급 특수지에 인쇄된 판화인데 현재 100점밖에 남지 않은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한화로 약 2,400만 원의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엄청난 작품인데. 세계적인 미술가의 작품이죠. 네. 어떻게 된 거지? 같이 훔쳤나? 미술관에 들어서더니 잠시 후 당당히 작품을 들고 나오는 범인. 그림 들고 있네? 그냥 가져가네? 아, 목격도 안 하고 있어. 하도 자연스러워서. 와, 저러고 있어. 근데 진짜 지 그림 들고 나오는 줄 알겠다. 아니, 그리고 행인들이 주목을 안 하잖아. 하도 자연스러우니까. 저게 끝입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32초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이 달리의 작품을 도난당한 미술관은 번화가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지만 규모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이 점을 오히려
악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간크게 이걸 훔치긴 했는데 그거 아시나요? 훔쳐간 그 작품이 특수지에 인쇄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00점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진품 여부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는 금세 꼬리가 밟히고 말 겁니다. 간 큰 녀석들 19, 17위 공개합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기극 논란. 역대급 사기극의 진실은 무엇인가? 수천억 투자자들을 속인 거짓말쟁이였나? 바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목했던 미국의 수소 전기 차량 개발 회사 니콜비의 사기 의혹입니다. 어쨌든 이게 전 세계 대기업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목하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이게 다 사기라면 정말 간이 큰 게 아니라 간이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그런 큰 사건이었어요.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이죠. 황폐해져가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도 친환경 미래 산업에 주목, 수소 차량, 전기 차량 등 연구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4년에 설립된 미국의 스타트업 니콜비에서는요, 친환경 연료인 수소 전지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에 돌입. 2018년 1월 드디어 니콜비에서 자사의 수소 전지 트럭 주행 영상을 공개합니다. 저 트럭이 수소 전지를 움직인다는 건데 자, 니콜비에서 공개한 이 수소 전지 트럭의 엄청난 성능. 니콜비에서 개발 중인 수소 전지 트럭은 수소 한 번의 충전으로 약 1920km를 주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연비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참고로요,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전기차들을 보면요,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최장 거리가 약 480km. 하지만 니콜비에서 개발 중이라는 수소 전지 트럭은 기존 전기 자동차보다 무려 3배 이상의 주행 능력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제품이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독일의 유명 자동차 부품 기업 B사, 이탈리아 대표 중장비 제조업체 I사, 그리고 국내 대표 대기업인 H사까지 각각 니콜비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부품 생산과 납품 등을 협력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니콜비가 미 주식시장에 상장, 나흘 만에 4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9월 10일 미국 리서치 기관인 힌데버비의 충격적인 발표. 니콜비는 수소 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술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야,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힌데버비의 보고서에 의하면요, 니콜비가 기업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콜비가 과거 발표한 시제품과 자료도 조작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니콜비가 2018년에 공개했던 수소전지 트럭 도로 주행 영상. 이 영상은 사실 트럭을 언덕 위로 견인한 뒤에 트럭을 언덕 아래로 굴려서 내려보낸 거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요, 니콜비 전 직원들이 트럭을 굴릴 것이라는 대화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아니 저런 거를 기획을 하면서 어떻게 저게 안 걸릴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 힌데버비의 보고서가 발표된 뒤 니콜비 주가는 대폭락. 이후 니콜비에서는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트럭이 자체 추진력으로 움직인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비 사기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니콜비의 창립자이자 CEO인 트레버 밀튼은 CEO직 사임을 발표. 한편 미 법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니콜비와 파트너십을 맺은 독일 자동차 부품기업 B사, 미국 자동차 제조기업 G사에서는요, 여전히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니콜비에서는요, 지난 9월 30일 올해 말까지 트럭 시제품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과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니콜비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큰 녀석들 19, 16위를 공개합니다. 제가 나올 때가 됐는데 바닥기사 하나 있거든요. 사진 납세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만만치 않은 게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왜 안 나오지? 난 너무 당황스럽다. 2008년 11월 노르웨이 오슬로. 모두가 잠든 새벽 어둠의 그림자들이 은밀하게 한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식간에 도둑질을 한 뒤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지난밤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르웨이 경찰청 대변인인 피아 솔 호그는요. 도난 사건에 대한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피해는 있었지만 다행인 거는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점인데요. 근데 경찰청에서 이 공식 입장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단순 절도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평범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사람들은 아 간도 크네. 노르웨이 경찰들을 우습게 봤네 라며 크게 놀랐습니다. 어디야? 그 이유는 왜? 도둑들이 컴퓨터를 훔쳐간 건물이 바로 노르웨이 경찰의 중앙기관 노르웨이 경찰총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아, 그리고 치면 광화문 앞에 거기 제대로 경찰청사 턴 거 아니에요? 서울지방경찰청을 턴 거죠. 헐래. 네. 아, 이게 등잔밑이 어둡단 말이야 이런 건가? 등잔 아니, 밑이 근데- 제일 어둡긴 하지. 근데 현관에 경찰들 다 있지 않나요? 아니, 너무 삼엄하지. 어떻게 들어갔지? 이 도둑들은 경찰총국에 침입하기 위해 철저한 위장과 보안 해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물을 깼습니다. 그리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게 되나? 너무 허술하네. 아니 일단 오케이 깼다고 하는 쳐. 그 안에 경찰들이 도대체 몇 명일 텐데. 그러니까. 진짜 무모하고 간이 정말 배 밖으로 나오다 못해. 다들 이런 생각 갖고 네. 있으니까 저걸 턴 거예요. 아니 CCTV 없어 CCTV? 간을 발로 차고 다닌다 이 사람들은? 진짜 창피하겠다.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모든 걸 제쳐두고 저분들부터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2017년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한 달 만에 무려 4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 의문의 연쇄 살인 사건에 미 전역이 공포에 휩싸이자 템파 경찰은 주민들에게 야간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살인범을 잡기 위해 집요하게 수사를 펼쳤습니다. 살벌하다. 그런데 드디어 결정적인 제보를 받은 경찰은 살인 용의자를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네요. 끔찍한 범죄자인데. 이에 템파 경찰서장인 브라이언 두거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생방송으로 살인범의 체포 경위 등을 브리핑했습니다. Benjamin Mitchell was 22 years old and he was murdered. That was 51 days ago. 브리핑으로만 들었는데 너무 끔찍하네요. 이게 살인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피해자 유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겁니까? 더 큰 피해가 있기 전에 네, 잘 잡긴 정말- 했습니다만 안타깝죠. 정말 네. 진짜 단죄를 받고 좀 강한 형벌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누가 반이 컸던 걸까요? 그러면 살인범이 막 또 유명한 사람이고 막 이래요? 아, 이 영상에 간이 큰 사람이 있었어요? 이 브리핑 할 때? 그렇습니다. 혹시 뒤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브리핑 중간에 조나요? 호호. 아주 화면을 유심히 보셨군요. 네. 그 오. 뒤에 약간 졸린 사람 하나 있었거든. 아 있었어? 난 눈치 못 챘어. 사람들이 경찰 브리핑을 보고 분노한 이유. 브리핑 당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경찰서장의 말을 수어로 통역한 수어 통역사 데런 로버트 때문이었습니다. 브리핑 중 데런 로버트가 보인 몸짓은 사실 수어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몸짓을 하면서 수어처럼 보이도록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장애인분들이 두 번 농락한 거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했지? 자, 심지어 브리핑 현장에는 청각 장애인인 피해자 어머니도 참석해 있었는데요. 헐래. 자식을 잃은 슬픔에 힘겨울 때 수어 통역사의 황당한 사기 행각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왜 저런 짓을 하고? 생방송으로 브리핑을 지켜본 사람들 역시 브리핑을 보는 내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며 대분노했습니다. 아니 어이없는 게 경찰들 다 있는 데서 저런 강큰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 너무 쉽게 들킬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기꾼인 거예요? 수어 통역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경찰은 그녀가 사전에 섭외된 수어 통역사인 줄 알았다면서요. 수어 통역사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고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분은 누구며 왜 저기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까지 오게 된 거죠? 가짜 수어를 한 데런 로버트가 현장에 어떻게 투입됐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분 확인 결과 절도와 사기, 수표 위조 등을 일삼은 전과 오범의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에 대해선 묵묵부답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재미가 없다 진짜.